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소설 유료연재 시장에 진입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전부 제가 지난 6, 7년간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이고요. 앞으로 로맨스 웹소설 유료연재에 도전하게 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재미있는 심사용 원고를 만들어라 입니다. 5화에서 10화 정도, 글자 수로는 25,000자에서 50,000자 정도를 플랫폼 심사 분량으로 넣게 되는데요. 쉽게 말로 하면 심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5화라면 다음 6화를 보지 않고는 안 되게끔, 10화라면 다음 11화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걸 말로는 누가 못하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웹소설 유료연재 시장에 진입하시려면 첫 관문인 셈인데요. 이제 매번 새 작품 들어갈 때마다 신인 작가, 기성 작가 할 것 없이 매번 도전해야 하는 일인 셈이죠. 그래서 매 작품마다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건 똑같다는 점.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 맞는 매는 어떨까요?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매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연차가 좀 쌓이고 기성 작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심사 준비를 하고 당락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이 아프다는 얘기를 살짝 전하고요. 그럼 재밌는 원고는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하시죠? 요즘 말로는 어그로를 끈다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대한 자극적이거나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사건을 앞쪽에 전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재밌는 작품들은 항상 초반부가 흡입력이 좋고 딱 보면 계속 달리게 만들어요. 독자 입장에서는 주머니가 이렇게 털리는 줄도 모르고 결제를 하게 되죠. 물론 저도 독자일 때 그렇습니다. 그냥 당장 내가 이 다음 내용을 봐야지. 그래서 얘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인풋을 하다 보면 다른 작가님의 글을 살짝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결제를 하게 되는 글이면 그건 정말 같은 작가로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계속 고쳐라. 물론 내가 쓴 글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내 글이라서 내 글이 최고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보다 보니까 글이 눈에 익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고치고 싶어도 더는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도 보면서 고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글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투고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판사와 작업을 하게 된다면 투고이고, 기존 작업하던 출판사와 하게 된다면 검토가 되겠죠. 그렇게 보내면 이제 담당자분이 읽으시고 이 글은 우리 출판사랑 꼭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죠. 5화에서 한 10화 정도 분량을 읽고 나서 리뷰를 이제 짧게 주시는 거니까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작가는 또 새로운 글, 차기작을 쓰고 있거나 구상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때쯤 되면 내가 써놓은 글에 대해 살짝 멀어져 있죠. 기억도 이제 희미해지고요. 되면 이제 담당자분이나 편집자분의 피드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고친 다음에는 담당자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심사를 넣어두고 나서는 아예 잊어버려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도 좋았기 때문인지 대부분 유료연재를 해보려고 심사를 넣으면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이 방송 원고를 쓸 때는 드물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합격 결과를 받았을 때도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마음이 쫄리지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현실에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 시간만 막 가고 있다는 거. 내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내 시간은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작가로서는 심사를 받는 입장이고,
한 번에 붙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겠죠. 심사 기간이 짧으면 3, 4개월도 걸릴 수 있지만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늘어나게 되면 6개월도 좋고 한 1년까지도 이게 걸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책 한 권을 충분히 쓰고도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허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사 결과가 나오고 런칭을 하기까지 그 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다. 그 점도 염두를 좀 두셔야 합니다. 미리 모아둔 자금이 없거나 따로 부수입원이 없다면 곤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희망을 좀 드리자면 인기 작가나 출간 경험이 있는 기성 작가들의 경우에는 출판사로부터 선인세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선인세도 작품 선인세냐 작가 선인세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게 선인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목돈일 수도 있는데 빚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만약에 출간을 하고 나서 그만큼의 매출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또 은근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인세는 저는 제쳐뒀어요. 저는 이제 빚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제 경험상 별 기대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받게 될 때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입의 경우에는 나는 꼭 글만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행본을 써서 내는 방법이 있겠죠.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따로 하는 일을 하시면서 혹은 본업을 겸하시면서 심사용 원고를 비축해 둔다든지 이렇게 방법은 각자 상황에 따라 여러 루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작가이기 이전에 좋은 독자가 되라. 작가라면 글도 잘 써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감을 잡고 내가 잘 쓰는 글을 알아보려면 그만은 이제 눈이 있어야겠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고 어떤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싶은지, 어떻게 써나가야 독자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사실 독자의 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라면 사실 누구나 처음부터 작가가 아니라 독자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기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작 이전에 다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내가 대중성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더더욱 잘 나가는 인기 소설들을 많이 접해보셔야 해요. 내가 소설은 원래 좀 많이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인기 영화나 드라마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재밌게 봤었던 콘텐츠를 반복해서 다시 보기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감상자로서 어느 포인트에 재미를 느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수성이 어느 포인트에서 자극을 당했던가 이런 거를 제대로 느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창작의 세계에서 100% 맞는 정답이란 건 없어요. 다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정해두고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여정을 저도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